네, 부자들이 읽는 경제신문 오늘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김권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자주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께 힌트 드렸습니다. 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부자들은 어쩐 경제신문을 읽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미중 관세 전쟁 참 이랬다 저랬다 맑았다 흐렸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들려온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 중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에서 퇴출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인 발언을 했죠. 알리바바의 주가가 하루 사이에 5% 급락을 했더니 미국 재무부가 당장은 아니다. 일단 진환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당장은 아니라면 그럼 나중에 한다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 막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추측이 계속 나오면서 돈줄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다음 달 10일에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 이 삿바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될까요?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좀 제한된 이런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한된 악재? 악재는 악재고요. 네, 악재긴 하죠. 예. 어찌됐든 야, 분위기 좋아졌다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제한된 악재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계속해서 무역 분쟁은 이것은 마지막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땅땅 칠 때까지는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리겠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이런 정치적 입지가 조금 흔들리면서 살짝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펼쳤었습니다. 야, 다시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조기에 우리 협상 끝날 수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실무진 끝나고 나서 이제 고위급 11일 날 이렇게 한다고 얘기가 나오자 다시 한번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정말 기업가, 어떻게 보면 장사꾼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줄기는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 이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제 재무부 쪽에서도 당장은 아니야라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다. 결국은 미국 시장도 갑자기 많이 하락을 해버리니까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이거 그냥 협상용 카드지 실제로는 안 쓸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해석도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용이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 네. 갈 때는 큰 틀에서는 합의 쪽으로 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가고 있는 듯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피해주, 수혜주 어떻게 갈라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수혜주들 같은 경우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또 피해주들도 많은데 피해 주식들로 하면 얘기를 많이 드리면 주가의 흐름 자체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혜주들은 우리가 혹시나 미국에 상장시키는 이런 회사들이 있다면 좀 우리나라한테 수혜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미국 쪽에 상장시키는 이런 회사는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런 모습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수나 이 방향성에 영향을 끼칠 이슈, 그러나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 그 뷰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에 사실 가장 큰 이슈였는데 아마 다음 주로 미뤄질 것 같아요. 돌아온 어닝 시즌,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내일부터는 프리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으니까 원래는 이번 주 말 정도의 발표 예측이 됐었는데 한 4달 초 정도로 이야기가 네, 되고 있어요. 네. 3분기 영업이익 7조 원 돌파할 것인가 주목이 되는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들 추정치 보니까 한두 곳 빼고 다 7조 원 이상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작년 3분기 대비했을 때 60% 급감한 것입니다만 이때 워낙 슈퍼 사이클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완전 이 자대로 놓고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오늘 1분기 이후에 꾸준히 증가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의 인기가 상당하다 해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웬걸요?
마이크론이요. 네네. 네, 간밤도 11% 급락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종합적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앞으로는 조금 애매해라는 이런 식의 예. 발표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시간에서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간밤에도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삼성전자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47,500원 정도 이 라인이 좀 중요한 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라인에서 항상 치고 못 올라가는데 이번에 치고 올라갔고요. 이번에는 그게 아마 지지선 역할을 아마 해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지지선이요? 네,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그렇습니다.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게 저항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한 7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반 정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휴일도 있다 보니까 좀 스텝이 좀 꼬인 것 같긴 하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중반 정도의 발표 예정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봐보면 이번에 보면 어디 쪽 IM 쪽 분야 바로 이 휴대폰 쪽에서 생각보다 숫자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이 좀 서프라이즈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 그리고 반도체 쪽도 이제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주면서 7조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 뭐 주가에도 이미 많이 반영이 됐긴 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실적 하향치는 계속해서 하향이 됐었는데 이번을 분기로 해서 이제는 반대로 상승 쪽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업의 EPS들을 보면 마이너스 쪽에서 최근에는 다시 플러스 쪽으로 돌고 있고요. 실제 2017에서 2018, 2019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우리나라의 실적 추정치들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 안 좋다는 얘기는 계속 들리는데. 예. 흐름이 지금 현재 예측치는 다시 우리나라가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뭐가 제일 안 좋냐면요. 세계적인 그런 투자가들,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투자를 많이 꺼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플러스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이 말은 우리 내년 괜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돌고 있기는 하다라는 겁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의 흐름,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만 돌파가 돼준다면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47,500원이 강한 지지선이 얘기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가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후에 종목 상담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참 그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상담할 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솔루션이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트레이딩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지금 상단이니까 팔 시즌인데 더 들고 가자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47,500원만 지지가 된다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의 신규 접근은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라인 지지만 된다면 신규 접근도 지금 현재는 가능한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거 짧게 하는 SK 하이닉스요. 네, 지금 네, 삼성전자는 IM 보니까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네, 주신 네. 건데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는 보세요?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 맞고요. SK 하이닉스는 우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삼성전자는 물론 IM 분야도 있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부분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부분이 지금 현재 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랜드 쪽은 이미 돌아선 것 같고 디램 부분도 지금 현재 돌아서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거의 바닥을 찍어주고 올라만 선다면 SK 하이닉스도 뭐 나쁘지 않게 봐도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단답형으로 둘 중에 하나만 산다면? 삼성전자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돌아선다라는 기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검색하고 계실 거예요. HLB 임상 3상 성공했느냐? 물음표가 달려있는 이유는 어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항암제 리보세라닙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을 했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사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국의 FDA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 신청을 추진하겠다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20% 급등을 하고 있죠.
HLB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약바이오주 이젠 좀 숨통이 트이는 것인가? 아직 여기 물음표 달려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까지요? 네, 물음표 잘 다신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숫자가 막 그 의미 있는 숫자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가는 상한가였습니다. 근데 조금 운봉이 나왔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밑으로 쭉 이렇게 하락을 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사실은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때면 이렇게 잘 될 거면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뭐였냐면 숫자가 자기들이 예상했던 만큼은 안 나왔던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학회에서는 우리 임상 성공했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FDA 쪽에서 승인이 잘 떨어질지 안 될지 이것은 조금 물음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름 잘 나온 것 같다. 뭐 다른 지금 현재 팔리고도 있고 이미 아시아 쪽, 뭐 중국 쪽에서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유럽이나 이런 아메리카 쪽에서는 아직 팔릴 수가 없이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실제 아직까지는 범용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이 정도면 수치 괜찮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평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바라봐야 될 거 아직은 불확실성 바로 이 FDA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탄력까지는 조금 붙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은 해봅니다. 당분간은 또 이 라인에서 머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조금 의심의 눈치로는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되지만 예전같이 야 이거 완전 실패했어 이건 분명히 아니라는 게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 뭐 신라젠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는 바이바이가 뭐 거의 되고 있잖아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주가에서도 조금 달랐습니다. 2만 원대에 가 있던 주식이 4만 원대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었고요. 오늘 6만 원대까지 찍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신뢰를 조금씩 찾고는 있고요. 뭐 악재가 나올 만큼 다들 이미 나와버렸고 안 되면 정말 2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줬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야 괜찮아가 계속 반복이 되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FDA 승인의 이런 이야기.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좀 당분간은 주가에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판 여부는 2021년 전후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뭐 HLB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들인 신약을 버리기보다는 어떻게든 활용하는 당연한 네. 수순이기 때문에 나쁜 이슈는 아니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볼 텐데요. 중국 이슈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황금 연휴가 코앞에 있습니다. 시트립이 조사를 한 결과에 4억 8천 명이 해외여행 가겠다 응답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뭐 일본도 유치 전에 지금 혈안이다 이렇게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그동안 많이 싸졌던 LCC나 여행, 일본 소비주, 뭐 JTC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볼까요? 최악은 지난 걸까요? 네, 뭐 최악은 뭐 우선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일본 쪽하고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LCC 업체들이 가장 먼저 많이 힘들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어떻게 보면 소비재주들이라고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바로 호텔 신라나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그리고 중국인들이 일본에 정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JTC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이런 기업인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소비재도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분명히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나쁘지 않게 봐도 될 것 같다. 최근에 또 화장품 업종들이 생각보다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쪽 라인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가 계속해서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가장 좋아 보여요? 면세점, 화장품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호텔신라 제일 좋아합니다. 호텔신라, 네, 원픽은 그렇습니다. 호텔신라. 네. 그리고 뭐 일본에서 또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JTC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 평가가 네,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